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은쌤의 수학 정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학교 방정식 활용 문제 대표 단골 메뉴인 거리, 속력, 그리고 시간 사이의 관계를 10분 안에 완벽하게 정복하기입니다. 자, 보통 이런 거속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학생들은 멘붕이 오거나 또는 머리가 터질 것 같거나 또는 정말 기분이 똥같죠. 그 이유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거리, 속력, 시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세 주제가 이 항목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만 확실하게 보여도 그 거속식 활용 문제가 생각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속력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시속 10km로 1시간 동안 움직이면 총 몇 킬로미터를 이동할까? 인데 여기 시속 10km라는 것은 1시간 동안 10km를 이동하는 속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시속 10km로 1시간 동안 움직이면 총 몇 킬로미터를 이동할까요? 그렇죠. 1시간 동안 10km를 이동하겠죠? 좋아요. 그럼 그 다음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로 3시간 동안 움직이면 총 몇 킬로미터를 이동할까요? 오, 잘하는데? 맞습니다. 총 30km를 이동하겠죠. 그럼 시속 10km로 이번엔 30분 동안 움직이면 총 몇 킬로미터를 이동할까요? 오, 이것도 금방 알아맞추는데? 맞아요. 30분은 2분의 1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 10km를 간다면 당연히 30분 동안은 5km를 이동하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미지수를 써서 시속 10km로 X시간 동안 움직이면 총 몇 킬로미터를 이동할까요? 이야, 이젠 속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0 곱하기 X인 10X 킬로미터를 움직이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면 시속 10km로 3시간 동안 이동을 한다 하면 총 이동 거리는 30km가 되겠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주자면 이렇게 처음에 속력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킬로미터 퍼 시간이고 시간은 시간이고 그리고 거리는 킬로미터죠. 이렇게 단위가 여러 가지 나오는 식의 경우에는 단위까지 써서 같은 단위가 분자 또는 분모에 있을 경우 약분시켜서 원하는 단위를 찾는 것도 하나의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이번엔 거리와 시간이 주어졌을 경우 속력 구하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시간 동안 5km를 움직였다면 속력은 얼마인가? 시속은 얼마인가? 그렇죠. 다 바로바로 나오네. 그쵸? 그럼 시속 5km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제. 3시간 동안 15km를 움직였다면 속력은 얼마인가? 시속은 얼마인가? 그렇죠. 3시간 동안 15km를 움직였다면 시속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5km가 되겠죠. 그래야지 3시간 동안 15km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엔 시간이 30분. 30분 동안 2.5km를 움직였다면 속력은 얼마인가? 맞아요. 30분은 2분의 1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엔 5km, 즉 시속 5km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미지수를 써서 2시간 동안 총 X킬로미터를 움직였다면 이 사람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오, 대단한데. 그렇죠. 총 X킬로미터를 2로 나눈 2분의 X킬로미터가 되겠죠. 시속. 자, 그럼 거리와 시간으로 속력 구하기를 정리해보자면 총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면
평균 속력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20km를 2시간 동안 움직였다 하면 20km 나누기 2시간이 될 것이고, 나누기는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20km 곱하기 2시간분의 1로 쓸 수 있고, 얘는 한 개로 나타내주면 20km 나누기 2시간, 2시간분의 20km 이렇게 쓸 수 있고, 20과 2를 약분시켜주면 결국엔 10km/시간, 즉 시속 10km가 나오죠. 자, 이번엔 세 번째, 거리와 속력이 주어졌을 경우 시간, 걸린 시간을 구하기입니다. 자, 여기 방정맞은 유니콘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이 유니콘이 시속 300km로 총 3000km를 움직였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1시간에 300km를 움직이니까, 그쵸, 10시간이 걸렸겠죠. 너무 잘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이번엔 조금 더 빠른 유니콘이에요. 얘가 시속 500km로 똑같이 3000km를 움직였다면 총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그렇죠. 6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그럼 시속 600km로 1800km를 움직였다면 총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바로 딱 보이는구나. 맞아요. 3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미지수 x를 써서 이 유니콘이 시속 500km로 총 xkm를 움직였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야, 이것까지? 대단한데? 맞습니다. 그럼 총 500분의 x시간이 걸렸겠죠. 그럼 거리와 속력으로 시간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총 이동 시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총 80km를 시속 20km로 움직였다면 80km 나누기 시간분의 20km가 되겠죠? 그럼 분수를 나눌 때는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은 80km 곱하기 20km분의 시간이 되겠죠. 여기서 킬로미터와 킬로미터 이 단위를 약분시켜버리고, 그럼 20분의 80시간이 될 것이고, 80과 20을 20으로 약분하면 총 4시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나오고,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력이 나오며, 거리 나누기 속력은 시간이 나옵니다. 어때요?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꿀팁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거리 속력 시간 동그라미인데요. 벌써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 동그라미 안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시간은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요? 옳지, 맞아요. 속력 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동그라미를 사용하면은 거리, 속력, 시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기 정말 편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거속시 비디오를 집중해서 열심히 봐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수학이 외우는 과목이 아닌 이해하는 과목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많은 꿀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차오!